32년 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자치법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직을 선택한 사무처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를 두고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청주시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5%까지 치솟았습니다. 당분간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에 이어 충북도 교육청도 대선 공약으로 AI 영재고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명문고 육성의 시각 차이를 보여온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의기투합한 건데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오늘 날짜로 시행됐습니다. 도내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 규정에 따라 의회직으로 전환한 사무처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3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자치법이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의 조례 발안과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이 완화됐고 국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했던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청주시가 도전했던 특별자치단체를 지정해 광역 사무를 이양했고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이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도내 지방의회도 집행부를 떠나 의회직을 선택한 사무처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복무와 교육, 징계 등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합니다. 도의회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보람이 될 것 같아서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조직 개편에 따라 직원 수를 기존 76명에서 89명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정책 지원관 16명을 선발합니다. 의회직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책 지원관의 전문성이 더해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쪽의 눈치를 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커진 권한과 자율성만큼 의회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지방위원회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임의 규정인 윤리특위 설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뭔가를 개선하고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한다라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은 전국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조직 구성 권한과 자체 예산 편성권 등을 담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어제 보도해드린 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를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예상대로 주민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시장 재도전이 유력한 한범덕 시장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사안을 왜 밀어붙이는 걸까요? 홍우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밀어. 못하게 해야 돼요.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청주 원도심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30여 분 지연된 끝에 주민들의 봉쇄를 뚫고 위원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지만 격한 반발이 이어지자 위원회는 주민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일들을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지금 아직 얘기가.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시의원들이 또 다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의원들이 뽑게끔. 재선 도전이 유력한 한범덕 시장 입장에서는 원도심 주민들의 여론 악화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밀어붙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이제도는 초고층 아파트 한 동씩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남주동의 경우 이미 2개의 아파트가 허가를 받았고 11개 구역에서 추가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루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원도심 경관보존에 실패한다는 것이 청주시의 판단입니다. 지정이 늦어지게 되면 지금 청주시 전체하고 조화롭지 못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그대로 따라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재산권 침해를 동반하는 정책 결정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을 듣고 이해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청주시가 형식적인 행정 절차만 거친 것은 너무 안일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JB 홍표입니다. 네, 이처럼 주민 반발 속에 비공개로 열린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주 원도심의 고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에 한해 결국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추가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은행의 대출 금리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당분간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5%대까지 치솟았습니다. 4대 은행 중 2곳이 5%를 넘어섰고 한 달 전 평균 금리보다 1.5%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별 대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1억 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연 100만 원의 추가 이자를 내야 하는 겁니다. 당연 기준금리는 작년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대출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에 은행의 가계대출은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의 문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4%대에서 곧 5%대로 상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비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달 내 연 6%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과 신용대출 금리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어제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선 공동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이 건의한 AI 영재고 설립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각 정당의 대선 공약 반영을 제안하며 AI 영재고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단체장이 발표한 대선 공동공약 가운데 충북은 AI 영재고 설립을 2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나 영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각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AI 영재고 설립을 제안하며 본격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AI 영재고 설립을 2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달라 난항을 겪었는데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부지로는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5만 2천 평 정도 되는데요. 학교를 짓는 공간이 한 2만 평 정도가 필요해서 여기 AI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기로 교육청과 논의를 해서 시도 동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도교육청은 수학과 과학 교육에 집중된 기존 과학 영재학교와 달리 AI 영재고에는 뇌인지 과학, 심리학, 철학 등의 과목을 더한 융합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명문고 육성의 시각 차이를 보여온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AI 영재고 설립에는 의기투합한 겁니다. 명문고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스카이 중심으로 대학 잘 가는 학교를 기르는 것이 좀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기조죠. 시대에 맞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AI 영재고가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 미래 과학 인재들의 산실이 되도록 틀을 짜는 게 관건입니다. 또 지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어떤 학교로 운영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국제고라든가 자사고가 그런 전철을 밟았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학교로서의 역할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AI 영재고가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고 충북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단양군 양방산 정상에 올라가면 단양읍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상까지 차를 타고 가도 접근이 쉽지 않아 수억 원을 들여 완공한 전망대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활용 방법을 모색하다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양읍내 시가지와 이를 둘러싼 말발굽 모양의 남한강 줄기, 단양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소백산과 금수산까지 볼 수 있는 이곳. 해발 664m의 양방산 정상입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만큼 단양군은 지난 2001년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전망대를 조성했고 2007년에는 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대는 수년 전부터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망대까지 오르는 길의 경사가 가파른 데다 편의시설이 없다는 게 관광객을 끌어모으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단양군이 계속 놀고 있는 양방산 전망대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한 끝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552억 원을 들여 소노문 리조트에서 양방산 정상까지 1.6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부시설에는 남한강과 단양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장소인 전망데크와 카페, 어드벤처 시설인 슬링샷, 스카이스윙, 하늘계단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양방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단양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죠. 다가오는 설을 맞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애써 모은 돈을 선뜻 내놓는 기부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모은 거예요? 이른 아침 충주 대서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최한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해 모은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운 겨울 홀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다며 쌀 36포, 120만 원 상당을 전해왔습니다. 저 쌀이 직접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어서 노인분들이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벌써 10년째 홀로 지내온 김복경 할아버지 댁에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신양회 직원들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즉석 떡국과 과일 등을 준비해 온 겁니다.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고 친형제, 부모 형제자매 온 것보다도 더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난방비 걱정에 온기마저 느낄 수 없는 방에서 홀로 지내온 어르신들은 따뜻한 온정에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의 끝전을 모아온 성신양의 임직원들은 1,000만 원의 성금과 함께 즉석 떡국과 간식 등을 준비해 홀몸 노인 가정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그 급여 끝점 모으기라는 작은 정성이 일단은 이렇게 우리 이웃들한테 온정으로 전달될 수 있어가지고 큰 보람을 느끼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요즘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희망이란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도내 집단 감염고리는 9곳으로 청주 청원구 소재 학원 관련 확진자가 15명, 흥덕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되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54명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는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은 전체 도민 기준 45.9%, 접종 대상자 기준 59.6%입니다.
충청북도는 내일부터 미국 화이자사가 만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제품 투약을 실시합니다. 국내 첫 도착 물량 2만 1,000명분 가운데 충청북도에 1차 배분된 물량은 338명 분량입니다.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최초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중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에게 투약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강력 건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방의 자치조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상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3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법 시행 첫날의 첫 회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모금 시작 44일 만에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목표한 이번 모금액은 70억 7,300만 원으로 오늘 74억 9천만 원을 달성해 사랑의 온도탑 105.9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일 시작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지난 11일 광주 아파트 건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도내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 30곳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4일까지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 조치와 양생 기간,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집중 점검키로 하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전문반을 구급 구성했습니다. 청주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가경 아이파크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기간 준수, 균열 발생 여부 등의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소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보훈경찰서는 성범죄 의혹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A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경찰관의 품위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최고수의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